네, 빅머니는 계속됩니다. 마감까지 시장 면밀히 체크하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 또 중국 증시 급락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었죠. 하락세 보이다가 이내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반전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훈풍이 오늘 우리 증시 그대로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 우리 증시에서 좀 매수세로 코스피는 좀 돌아왔는데 코스닥에서는 개인 혼자 나올러 지수 방어전에 좀 나섰지만 지금 좀 전에 상승폭을 좀 크지 않았는데 이제 하락 반전하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31%, 2%대 지금 코스피가 3,233선, 35선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0.8%대 하락하면서 1,046선에 0.08%군요. 지수가 0.83포인트 떨어졌고 1,046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부터 진행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 살펴보고 이 중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정해서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회사가 청약을 진행 중인 카카오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 중에 있죠. 공모주 청약 첫날인 어제 증거금 12조 원을 끌어모으면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거금 규모만 확인해 본다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낮지만 빅히트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복 청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역시나 투자자분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 역시나 상승세를 그려왔는데요. 만약에 자회사에 대한 IPO가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릴 원동력은 모빌리티와 엔터 부분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투자 유치 소식도 연이어 들려주고 있죠. 카카오 VX는요,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을 들려준 바 있습니다. 북미 웹툰 플랫폼 사업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컨텐츠 시장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과 이슈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카카오의 증권가 목표 컨센서스는 14만 8천 원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카카오 그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딱 그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거래 종가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한번 체크해 보죠.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국내 업계에서 처음으로 mRNA 백신의 임상시험이 승인이 받는 등 국내 코로나19 개발에 대해 백신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말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요. 국내 업체 중에 처음으로 식약처의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3상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백신도 후보 물질도 개발 중인 상황인데요. 두 가지 백신의 임상 결과를 비교를 한 다음에 임상 3상에 들어갈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국제 백신 연구소와 함께 유럽과 동남아 등 해외 국가에도 임상 3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3%가 넘는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5,500원가량 상승하면서 16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3위 경쟁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네이버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3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도 잘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외국인의 주머니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역시 네이버 보셨군요. 천천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네이버의 경우는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되는 주가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0만 원부터 오늘까지 45만 원까지 4.5배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외국인의 장바구니에 담기게 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초강세였죠. 다만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폭이 좀 더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가 매력이 네이버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사실상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시가총액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가 한 14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6배 정도 되는 상황으로서 상당히 주가적으로는 매력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부분이 하나씩 이렇게 떼가지고 보게 된다면 분명 추구하는 사업 부분은 다르겠지만 IT 인터넷이라는 동종 섹터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저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네이버 종목이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만큼 어느 정도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기간 매수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실적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15만 원부터 46만 원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부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5월 달 한번 주춤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이 왜 주춤했었냐면 이제 실적이 1분기 비교적 덜 나오는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둔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자,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2020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2,300억, 2,900억, 4,000억, 가파른 성장세를 좀 만들어 왔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1년 3분기 갑자기 성장성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 2,888억, 30% 정도가 하락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차트에 일단 반영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1분기 이후부터 2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2분기부터 좋은 내용들이 조금 있죠.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네이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과 그리고 네이버 장보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한 쇼핑 수익 개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독점적인 DB가 아무래도 광고 수익에 대한 수익성으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데요. 신규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마트랑 지금 네이버 장보기에 이마트가 입점을 하면서 그 물류 협력을 새로이 하고 있고요.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을 이길 배송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들 보는 네이버 웹툰, 이러한 부분도 아주 실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지금 주가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탑픽으로 좀 꼽았고요. 비교적 카카오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상황과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본다면 우리가 이 종목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수익을 내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오늘 45만 원, 지금 45만 2천 원인데요. 매수가 한 45만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 원 정도, 여기서 한 10% 이상 성장은 더욱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42만 5천 원으로 짧게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이상 성장 가능성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뭐 차트만 봐도 탄탄한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부터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까지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전자인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시작에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흥행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장외 시장에서는 다음 타자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버 리퍼블리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핀테크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성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79,000원이었습니다. 올 초에는 2만 원대였는데요. 6개월 동안 무려 주가가 15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스 관련주들 역시나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인터넷 전문 은행 업체인 토스혁신준법 범인의 주식이 150만 주를 75억 원에 취득한 바 있는데요. 이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 흐름이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18%가량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는요 2%가량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12,000원을 찍고 나서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8%대 오름세가 집계됩니다. 900원가량 상승하면서 1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정재계의 이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는 삼성물산을 연일 순매수하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대규모의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다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556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오늘까지도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건설 부분에서도 수주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는데 공사비가 무려 3,400억 원대라고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날려줬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요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2,500원가량 상승하면서 13만 8,5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현우 과장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기관의 주머니 중에서는 탑픽으로 SK하이닉스를 좀 꼽았는데요. 네. 이것도 좀 이유를 보게 되면은 최근 SK하이닉스는 그 주가 조정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15만 원부터 지금 거의 11만 원대까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그렇죠. 일단 고점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지속적인 하향세를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고점 논란이 일어나면서 떨어졌던 것은 뭐 이게 단순하게 차트상 고점이어서 떨어진 거는 아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실적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조금 둔화되지 않겠나 싶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오늘 마침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를 하고 지금 기관의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SK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되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아무래도 기관의 주머니에 담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집중을 하면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네. 발표한 실적이 매출액이 10조 3천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7천억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YOY로 20% 성장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성장,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60% 정도 성장하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니까요. 오늘 기간에 아주 집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1,500억 정도가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은 나와줬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무난하게 성장한다라는 모습을 우리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고점 논란에 있던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는 다시금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3분기
그리고 4분기도 실적이 둔화되거나 어두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대감 어떤 게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매출액 쪽을 보면은 지금 2018년 이후 3분기 만에 매출 10조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연간 기준으로 2018년에 최대 매출액을 돌파할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봐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8년보다 좀 떨어졌지만 여기서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출액이 최대치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좀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매출액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D램 사업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PC 수요와 그리고 서버 수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엄청 빠르게 매출액이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대면의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더 빠른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말이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좀 성장 포커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D램 말고도 낸드가 있죠. 낸드 부분은 아무래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128단 낸드 플래시가 첨단 공정 소재인데요. 이 부분이 잘 팔리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D램에 대한 기술력을 제고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낸드 쪽은 적자를 줄이면서 수익성을 늘려나간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또 컨퍼런스 콜에서 DDR5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한 만큼 하반기 더욱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으로는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11만 6천 원. 오늘 사실 시장이 좋으면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는 유지를 해줬었는데 지금 시장이 2시 이후 되게 빠르게 밀리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1만 5천 원 정도 매수가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13만 원, 전고점 부근까지만 올라가도록 하고 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11만 5천 원, 목표가는 정고점 13만 원 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백캐스터 고! 네, 이번에는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기업 한번 체크해 보죠. 바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상반기 2조 4,43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지주 창립 이래 역대 최대 반기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그룹사인 은행은 물론이고요. 카드와 금투생명 등 모든 그룹사의 손익이 고르게 증가를 해서 그룹의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신한금융투자 역시나 이번 실적에 대해서 전 부분의 고른 이익 성장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초 체력이 펀더멘털이 견고해졌다라는 점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신한금융은요 오늘 이 같은 호실적을 기록을 해서 중간 배당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었는데요. 오늘 주가도 견조한 오름세가 장중에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38,500원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현재는 윗골이 살짝 달면서 강보합권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0.92%가량 상승하면서 38,3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죠. 바로 덕성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이 어제 후원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이 첫날 한도액인 25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첫날 후원금으로는 최대 금액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줬는데요. 오늘 이로 인해서 윤석열 관련주들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봉근 대표이사 그리고 김원일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주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두 자릿대 오름세 집계됩니다. 29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중에서 우리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네, 오늘 개인의 주머니 중에서는 참 좋은 여행을 골라봤는데요. 네. 일단 참 좋은 여행 고른 이유는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봤을 때는 신한지주는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덕성의 경우는 너무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는 여행 관련 컨텐트 종목을 선정을 해보았고요. 네네. 경기 회복주들이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 델타 변이가 아무래도 주가의 조정의 기회를 만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히려 더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라는 판단으로 좀 골라봤고요. 사실상 지금 여행 관련주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 엄청난 재무적인 손실을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업을 꾸준히 영위하던 대형 업체들은 어느 정도 쌓아놓은 현금으로 이제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네. 그 업체들이 이제 나머지 업체들의 수익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파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기존 업체들에게 상당히 호재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여행주들 노란풍선이나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을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가상 라이딩 앱 즈위프트라는 앱에다가 이제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조금 움직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 여행업종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 확산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확산이 얼마나 둔화가 빠르게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게 사실 악재 요인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게 결국 백신 접종을 앞당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백신 접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모더나 백신이 델타 변이에 72% 효능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화이자의 백신은 예방률은 30%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 중증 환자한테는 90% 정도 중증도의 위험률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지금 델타 변이의 우려가 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치명률을 엄청나게 떨궈줬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결국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뭐 경기 회복이라던가 여행업종의 수요 회복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수요 회복 모멘텀의 방향은 유효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적 정도를 체크를 해 나간다면 네, 앞으로 네. 투자 포인트로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 들어볼게요. 네, 매매 전략으로는 지금 참 좋은 여행 매수가 한 15,000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4,500원이기 때문에 네. 매수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 17,000원 정도 제시 드리고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현우 전문가 분석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수급 상위 종목 중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매매 전략 세워봤습니다. 잠시 후 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리나 캐스터,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자, 먼저 코스피 현재 지수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마감 시장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오름세를 나타내는가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희비가 엇갈리네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3,230선 지금은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 탄력이 좀 둔화된 움직임이 집계되고 있죠. 수급의 상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2천억 원가량의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변동, FOMC 등의 이슈로 오후장의 코스닥은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살펴보시면 1045선의 등락을 이어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체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선 개인이 강하게 러브콜 보내지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나타내게 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업종 그리고 종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오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수영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남북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서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간 한 1년 4개월 만에 복구가 되면서 6개월간 끊어졌던 이 통신선 연락이 복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오후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신석재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신원 우선 주도 상한가 안착, 그리고 신원 인디F 아난티 모두 다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북미 폭염으로 곡물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료, 농업 관련주도 흐름도 좋네요. 팜스토리 14%대 급등 양상, 사조 동아원 4%, KC피드는 6%대로 호가창 왔다 갔다 하면서 강한 상승 여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고 잠시 오늘 시장 마감상을 전하면서 다시 만나시죠.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 주목했는지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장 간판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세움경제TV의 홍의진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홍의진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걸만한 종목, 또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신석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협주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막판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뉴스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남북 통신 연락선이 다시 좀 재개됐다. 이제 이 부분이 호재를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에 북한과의 사이가 굉장히 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좀 다시 뭔가 사이가 좀 좋아진다라는 어떤 기대감,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일신석재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 그러니까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종가상으로는 상한가에 안착을 못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막판에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물량을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눈 바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나오면서 막판에 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건 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약간의 좀 불안 요인도 분명히 좀 남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건축 석재 가공 판매 이제 이 사업을 지금 본업으로 좀 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이제 통일교죠. 근데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사이가 조금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로서 좀 엮이면서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흐름 자체는 괜찮았지만 이슈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차트보다는 지금 현재는 좀 뉴스에 좀 집중하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신석재 설명해 주셨고요. 조선일 대표 그러면 오늘장 간판주 좀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오늘 간판주 신선통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 6월 2일에도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많이 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 수혜에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국 테마주 대장이라고 그랬죠. 의류 수출 기업으로 니트 등을 의류를 베트남이나 미얀마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의 OEM으로 생산 수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의 저가 브랜드죠. 탑10, 지오, 지아, 올젠, 엔디지 등 저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눈에 띄는 거는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증가한 196억 원의 실적을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특히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탑10에서 있는 탑10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군요. 네, 시간이 없네요. 잠시 후에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성통상은 1.74%대 상승하면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네, 7월 27일 화요일 주식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고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일단은 우리 조선일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좀 듣고 지금 마감 상황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해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SPA 바로 이제 저가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의 되게 유명한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니클로인데요. 그 유니클로와 상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탑10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SPA에서 이제 독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 회사가 움직여요. 실적도 좋긴 한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주가가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일본하고 무슨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움직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지난 그 6월 1일 날 추천을 드려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너무 낮게 책정을 했는지 다 목표가를 도달하고 난 다음에 3,000원대 까지 밑으로 와서 떨어질까라고 했는데 3,000원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요. 기존에 이제 6월 1일 날 추천드려서 갖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유리나 캐스터의 양시장 마감 종가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중국의 여파를 받았는데 좀 그와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양시장의 오전장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둔화, 코스닥은 하락으로 좀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유가증권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3,244선을 출발했고요. 오전장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3,252선까지 고점을 높였고 그리고 3,250선 재진입도 계속하는가 싶었지만 오후장에 들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며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이죠. 3,232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대한전선, 한창, 페노션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기관의 또 매수 장바구니를 살펴보니 삼성전자, 신성통상, 그리고 페노션 역시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에 또 하락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1,04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개인은 강하게 러브콜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380억 원가량, 외국인은 596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 집계됩니다. 네,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또 하락률 컸던 종목도 짚어볼까요? 네, 최대 실적 포스코가 또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사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철강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상위주들 오늘은 그런데 윤석열 관련주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정치원금 한도 달성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덕성 14%, NX 9%, 그리고 노루 관련주연 홀딩스, 우선주까지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주, 본주 모두 다 빠지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NPC 그리고 우선주 모두 다 같이 13%대로 쭉 빠졌고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우선주 역시나 본주와 우선주가 함께 하락하는 움직임이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세종메디칼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공시가 나오면서 상한가 가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넥스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서 코스닥 상장 첫날에 좀 따상으로 등극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루더 같은 종목은 올 하반기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해외 매출의 가속화가 전망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두 자릿수대로 급등 양상 보이며 거래 마감합니다. 하위권 종목들 시세 점검하고 거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찰라 같은 경우 25% 쭉 빠지고 있고요. 삼형 ENC 15% 그리고 이노뎁은 12%대로 두 자릿수대 하락 마감하는 움직임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성투. 자, 이제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는 0.2%대 상승하면서 3,232선, 82선인가요? 좀 글씨가 작습니다. 그 선에 지금 장을 마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0.1%대 빠지면서 1,046선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뭐 외국인들 수급을 좀 살펴보면 이달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뭐 3조 이상 순매도하는 것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한 그 행보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 순매도하는 종목들 보면 2차 전지 관련주에 좀 몰려 있습니다. 오늘은 좀 SKI 테크놀로지 뭐 좀 빠지고 있고 LNF 빠졌지만 삼성 SDI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LNF 같은 것들 계속해서 외국인들 담고 있으니까요. 요즘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징 또 살펴보면 그 메타버스 대장주였죠. 맥스트가 오늘 또 따상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내일장 간파추 계속해서 좀 이어갈 텐데요. 우리 이제 홍의진 대표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경동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요즘 시장 자체가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슈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장 방향성도 물론 좀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협주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경동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북 경협주로서의 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이제 에그플레이션 수혜주죠. 그러니까 농작물의 어떤 물가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은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동 같은 경우는 농약 제조 판매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조비가 이제 자회사로 있으면서 비료 업체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호시드라는 이제 종자 연구하는 이제 자회사가 또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경협주에 좀 엮여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다. 근데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안 요인들이 마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뉴스 자체가 지금 조금 믿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조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 지금 최악의 홍수가 좀 발생을 하면서 수백 명이 또 이제 목숨을 잃는 이제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졌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최악의 한파 때문에 20년 만에 서리가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커피 생산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만에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에서 40%의 커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브라질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경동에 대한 관심은 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협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그 두 가지를 포인트로 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2019년 고점과 그다음에 작년 고점,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 그 자리까지는 못 갔습니다. 2만 원 선까지는 못 갔는데 현재는 이제 18,000원 선에서 좀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지분이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경협주 흐름이지만 이 전의 흐름을 보시면 물가 상승의 어떤 흐름과 같이 괴리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오후장이 조금 밀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럴 때가 좀 좋은 매수 기회를 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500원짜리,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자리죠. 이 자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시켜갖고 18,500원 선까지는 좀 열어두는 이제 그런 전략이 지금으로서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내일장 간판주 우리 조선일 대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우선 이제 AS 좀 한 종목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이 ESG 말씀을 하셨는데 두 종목 다 이제 ESG 관련된 종목입니다. 6월 2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태경 BK가 어저께 상한가를 갈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AS 종목은 태경 BK입니다. 고가 기준 지금 48% 이상 추천드리고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 수혜주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도 최초의 기술력이 있다고 그랬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유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온이 발생을 합니다. 그 고온 속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가스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탄산, 칼슘 같은 거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태경 BK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요새 제 종목은 한 달이 넘어가야 급등하나 봐요. 예, 어제 급등해서 지금 뭐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회사 상당히 실적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는 거 관심 가져주시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어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조정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실 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바로 가지 않으면 절반 정도 조정을 옵니다. 이게 6,500원 정도인데요. 만약 이 차트가 일봉상 6,500원을 손상하지 않으면 최저점이 6,000원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더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조금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내일 여러분 내일장 관심 가질 종목은 ESG 또 관련 종목입니다. 아직 테마가 형성이 안 됐죠. 바로 KC 코트레일입니다. 이 KC 코트레일.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ESG 수혜주이면서 아직 그 ESG 관련해 가지고 테마 형성이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요 한 일주 사이에 요새 건설하고 ESG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북 경협주가 조금 반짝하긴 했습니다만 ESG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장된 대기 환경 전문 플랜트 기업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환경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994년도에 만들어져서 환경 전문 회사로 만들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2000년대에는 중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인도, 태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 해외 각국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고 5개의 법인뿐만이 아니라 해외 영업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이 ESG에 특화된 특히 이제 환경 전문 기술자들이 600명이 나가서 6,000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개씩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2010년부터 APC 사업이라는 굉장히 이제 ESG에 환경에 관련된 또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코트렐은 지금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로 전환을 해서 분할을 했고 자회사의 중소형 바이오매스 플랜트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 회사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매수가가 지금 이제 차트가 약간 급등을 하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조정을 하는 보통 이제 급등주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조정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실 때 절반 정도 이상 조정을 하면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9,500원으로 끝났는데요. 매수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을 하면 9,000원 정도 관심 가지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12월 11일 작년입니다. 고점이었던 12,000원까지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이거 손절 라인은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의 내일장 간판주는 에그플레이션, ESG 등 지구 환경과 관련한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들 시초가 공략으로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분 분석가 전망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에서 좀 하락했지만 점검해 볼 만한 종목 챙겨드리죠.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종목부터 후방주 좀 해볼까요? 네, 버킷 스튜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버킷 스튜디오 같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종목이죠. 맞아요. 자, 이 회사의 대표자가 강지연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강지연 대표자가요, 인바이오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까지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장에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다 보유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오늘 급락이 조금 나왔는데 네. 많은 분께서 우려가 좀 있으실 텐데 맞아요. 이 회사가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이 라이브 커머스를 주목하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간 통제가 들어가면 역시나 온라인 소비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의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3조 규모라고 하는데 2년 안에 약 300% 이상 폭발적인 이러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규모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 3조 규모. 2년 뒤에는 약 10조 이상 이러한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네. 이 종목 일단은 반등 자리 있습니다. 오늘 빠지더라도 네. 기술적 반등 자리 있어요. 따라서 안전하다의 한 표를 한번 걸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 오늘 많이 빠졌어요. 4% 이상 빠졌으면 폭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봐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이처스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5년 전부터죠. 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주식이라고 한다면 신라젠 다음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네이처셀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하시면 어떨까? 네. 왜냐? 이 회사가 지금 초록뱀 컴퍼니 관련 어떻게 보면 CB 투자가 엮여 있습니다. 네. 즉 지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살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29,200원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정 주체에서 특정 사모펀드를 해야겠죠. 평단이 8,192원입니다. 지금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300% 이상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CB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초록뱀 컴퍼니가 CB 단가 8,192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이 8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매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일주일로 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타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정 사모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기 쉬운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우려를 표하면서 좀 더 주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이 지금 낙폭이 비슷한데 그래도 버킷 스튜디오는 좀 안전하게 보셨고 네이처셀은 주의하시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기억하시기 바라고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시장 상승에 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언제 유동성을 환수할지 또는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앞당기면서 그동안 부여되었던 이러한 시장 경계 포정책을 빠르게 앞당길지 굉장히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을 가장 빠르게 맞았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1만 명 감염자가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하루에 9월 기준으로 지금 10만 명 이상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더나랑 화이자가 다 관련된 이러한 백신을 맞은 국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이 글로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통제가 들어간다 가정을 한다라면 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빠르게 환수시키려고 했던 이런 테이퍼링이라든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두면서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이 수급 있어서요. 기관들이 지금 월말이잖아요. 네. 윈도우 드레싱 할 때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할 건 없을까요? 일단은 그 기관의 포지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쵸. 근데 팩트는요.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흐름에 따라 가지고 누가 들어오냐 누가 빠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누가 앞으로의 주식이 있어갖고 가장 싸게 사느냐 그게 변수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포지션, 장기 포지션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인 포지션을 잡고 진입하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지수 밴드는 그럼 3,200 어느 손? 50에서 네. 3,265 부근 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후방주의는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